이번 주 중요 사건입니다. 원래 이제 중요 사건은 주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미제 사건 했어요, 제가. 네. 미제 사건 이제 쭉 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제고됐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꽤 늘었다? 네.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현직들이 관심을 갖고 전화를 나한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역설적으로 더 느끼셨겠네요. 이제는 이 관심 갔네 이거. 네네. 현직들이 불편한 심기를 나한테 서로 표출했어도 그 자체가 미제 사건을 해야 되는 배우셨다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요번 주는 제가 그 미제 사건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오늘 새해 첫날인데 네. 그 미제 사건 하면 고구마 한 뭐 100개 먹은 기분 든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맞아요. 네. 그런데 새해 첫날 제일 처음 하는 그 새해 첫날인데 네. 고구마 안 먹이고 싶어서 오늘은 약간 사이다 고구마 대신 그냥, 사이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좀 듣기에 좀 편하고 좀 그러라고 오늘 좀 다른 사건을 찾아왔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또 미제 사건 갈 겁니다. 네네. 예.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찾아온 그 중요 사건은 조직폭력배 검거 사례예요. 오, 네. 조직폭력배 검거 사례인데 물론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군소 조직의 조직폭력배들 검거 스토리는 다 있어요. 어느 경찰서고 어느 경찰청이 검거 스토리는 다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기청에서 근무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경기청 거를 좀 뽑아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뭐 제일 큰 데가 어디겠습니까? 수원이죠. 네. 지금 저 우리 살고 박사 있는 수원 살고 수원이요. 있는 네. 수원이죠. 이제 수원에 이제 어떤 근거지를 두고 있는 조직폭력배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네. 수원 북문파 그다음에 수원 남문파예요. 남문파. 예, 두 군데이기 때문에 네네. 수원 북문파와 남문파를 이제 뭐 대거 조직원을 검거해가지고 거의 와해 수준까지 네네. 할 수 있었던 네. 사례예요, 사례. 네. 경기 남부경찰청 관할이잖아요, 수원이. 네, 남부청. 남부. 네. 지금 이제 경기는 이제 경기 북부청 나누고 경기 남부청 나눴어요. 네, 맞아요. 경기 네. 남부청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이에요. 좀 경찰청장 바로 밑에 크죠. 네. 큰 말동 3개. 네. 치안정감이 네. 하는데 이 두 조직이 북문파 남문파 두 조직은 뭐 조직원 수가 그 당시 각각 한 100여 명씩 됐을 거요. 굉장히 대규모 큰 조직이에요, 규모예요. 대규모. 예. 양대 그 수원 근거지로 하는 양대 조폭이에요. 예. 약 한 100명. 북문파 근거지는 파장동 아시죠? 저 알죠. 예. 수원시 파장동, 파장동. 쪽하고 남문파 근거지는 이제 인계동 쪽이에요. 인계동. 근데 인계동 쪽이 크죠. 여기가 이제 그 유흥가가 굉장히 크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북문파 근거지는 파장동 쪽, 남문파 근거지는 인계동 쪽을 이렇게. 그래 인계동을 두고 양 세력이 다툼이 있는 다툼이 거예요.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인계동이 노른자유예요. 조폭들 맞아요.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흥가가 그냥 쫙 밀집돼 있으니까 네. 물이 흐르는 곳이야. 돈이. 그렇죠. 돈이 흐르는 곳이. 대규모 번화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인계동을 사이에 두고 이제 북문파 남문파가 대립을 하는데 네. 이제 이 경기 아마 남부경찰청 이제 광역수사대 조직폭력 담당하는 쪽에서는 네. 얘들에 대해서 항상 첩보 수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동향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데 이제 그 첩보 내용인즉슨 2017년 9월경에 네네. 북문파의 조직원이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대. 오. 누구한테? 남문파 남문파. 조직원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하는 첩보가 하나 딱 입수됐어요. 예. 그러니까 즉 말하면 남문파 조직원들이 이 북문파 조직원을 집단으로 폭행을 한 거고 예. 이 소식을 들은 또 북문파 조직원들이 그날 밤 병원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렇죠. 내 우리 조직원이 조직에. 예. 상대 조직한테 맞았다 보니까 우르르 맞죠.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예. 즉 말하면 남문파하고 전쟁을 하기 위한 결집이 있었다. 한판 이제 붙겠어요. 붙으려는 결집이 예.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행히도 큰 다툼 없이 해산이 됐는데 그 폭행의 원인이 두 조직 간의 사소한 시비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산이 됐다. 만약에 인계동을 놓고 이권 개입에 의해서 우리 조직원이 많이 맞았으면 그러면은 그 이제 이건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맞았다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네, 그냥 다퉜는데. 조직원끼리 사소한 다툼에 의한 거니까 네. 아 이거는 조직 간의 전쟁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다 해서 해산이 되었다 하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건수예요. 일단 막 사람들이 모이고 이랬을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조직원으로 족보가 생성돼 있는 조직원들이 네. 모여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실제 행위로 가지 안 했다 손치더라도 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처벌이 가능해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전쟁하려고 모여가지고 누구의 지시를 듣고 모의를 했는데 실행은 안 했어도 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폭 수사는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큰 다툼 없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영향가 있는 첩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네네. 있어요. 해봤더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야 북문파 우리 조직원 맞아 지금 병원에 입원했대. 야 니네들 다 집합해. 네. 이거 파발 돌린 놈 있을 거 아니야. 오 그렇죠. 주도한 놈. 누가 주도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행동대원 A라고 칠게요 편의상. 네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거 찬스야. 집단으로 북문파를 때린 남문파나 네. 그거 복수하겠다고 모여들어서 결집했던 이쪽 파나 요거 한꺼번에 그냥 둘이 동시에 다 따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경찰은 언제든지 얘들이 문제만 일으키면 건수만 일으키면 잡아들이려고 눈 이렇게 부릅뜨고 있거든요. 항상 감시하에 있다고 봐도 돼요. 이 조직폭력배로 등록된 분들, 네네. 입적되신 분들은 경찰이 하루 1시도 안 빼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동향 파악에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 모였다가 별일 없이 사소한 거라고 그래서 헤어졌으면 그걸로 땡친 거지. A씨 건수 물었다 꽝 쳤네. 이럴지 모르는데 그건 법을 몰라서 그래. 네. 그건 일선 우리 형사들도 알아야 돼. 이건 조폭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경찰들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요. 범죄 목적 단체, 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목적 단체 집단 구성죄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거기 보면 범죄를 모의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범죄하려고 네. 모여서 모의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요. 그렇죠. 모의 자체만으로도. 이게 폭처법에 그 조항에 의해서 네. 우르르 몰렸어 행동대원에 의해서 네네네. 행동대장 A에 의해서 모였다. 그러면 이거는 수사돼요. 이게 잡아들일 수 있어요. 부합되잖아요. 딱 부합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진 딱 구성했죠. 네. 전문 수사관 있어요. 조폭 전문 수사관 있어요. 아, 따로 계세요? 네, 나도 그거 했어요. 조폭 전문 수사관. 그다음에 네. 이제 영장을 혹시 치게 되면 이게 기각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기 위해서 영장 심사관. 네네네. 우리끼리 이제 경찰 자체 내에 영장 치기 전에 한번 검토해요. 네네네. 영장 심사관.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다 해보려면 사이버 디지털 포렌식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 전문수사 전화 뭐 따고 해야 하고, 되니까 예. 그런 전문수사관 다 있어요. 예. 그 전문수사관이 많습니다 이제 오, 경찰에. 그렇네요. 다 수사진 구성해가지고 수사 들어갔어요.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병원 가야겠죠. 병원에서 실제 입원했는지 여부를 시작됐으니까. 따져봐야 되잖아. 예, 예. 요즘 그냥 병원 가서 누가 입원했는데요 경찰 신분증 보여주고 얘기하면 절대 말 안 해줘요. 더더군다나 상대가 그 조폭들인데 갖고 가야죠. 함부로 협조했다가 네.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영장을 갖고 반드시 가야죠. 받아서 네. 서로 난처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러니까요. 예. 가서 했더니 북문파 조직원이 실제로 두들겨 맞아갖고 예. 알잖아. 집단구타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들이 네네네. 그 진료 내역을 확인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입원했던 사실이 예. 있어요. 그 다음에 걔가 맞았다고 그래갖고 애들이 우르르 모였다며. 예. 그 모였어요? 모였다는 집결 장소가 병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병원 안에 우르르 못 있을 거 아니야. 입원실 있으니까. 그렇죠. 병원 앞쪽에 어디 공터 같은데 모였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 CCTV를 통해서 거길 다 분석을 하는 거야. 예. 모였어요? 그래서 모인 영상을 확보를 했어요. 아, 모였네요, 진짜로. 근데 이게 실패한 게 뭐냐면 네. 전체가 집결하고 있는 영상은 못하고 아. 전체가 집결하고 있는 그 모의 영상 막 지시하고 네. 이거는 확보를 못했어요. 그냥 간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명, 두 명, 두 오고, 명, 세 명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밖에 못한 거예요. 전체가 한 군데에 모여서 막 지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그 영상을 있으면. 따야지 아까 얘기했던 범죄 목적 모의 네네네. 처벌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타깝게 안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얘네도 근데 CCTV 없는데 모였겠죠. 당연합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얘들도 집결 그 모의 장소를 절대로 노출 안 해요. 알아요. 얘들도 공부합니다. 내가 언젠가 홍 박사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가평 쪽에 있는 내가 폭력 그 반장할 때 네. 가평 쪽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그 휴양원 같은데 아, 그래요? 수련원 같은 데에서 조폭들이 저 연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수 지들끼리 자기네들끼리요? 야구방맹이 갖다 놓고 뭐 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거 첩보 입수해 가지고 내가 저 형사들 그 차로 해가지고 가서 땄어. 현장 수련원 들어가서 다 꼼짝 마시게 권총 차고 들어가서 했는데 다 잡아가지고 버스 태우고 났는데 이제 압수해야 되는 현장 네. 뭐 저 일본도 예, 뭐 예. 이런 거 다 압수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법전이 딱 있어. 법전. 홍 박사만 법대 나온 거 아니야. 거기 딱 보니까 법전이 있는데 그 페이지 딱 넘겨 빨간 줄 쳐놓고 예. 메모하면서 공부했더라고. 그게 뭔지 아유, 아세요? 어느 부분이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이게 저 조폭 처벌법이거든요. 그걸 공부하고 있더라니까. 와. 나 깜짝 놀랐어. 나 그거 보고 내가 우리 형사들한테 그랬어. 야 이 새끼들 공부 좀 해. 조폭들도 폭처법 공부를 하는데 이 새끼들 니네 왜 공부하라냐고 내가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요. 아유, 그러니까요. 예, 이 범전도 사람들이 공부한다니까요. 얘들도 그 CCTV 있는 데서 안 모이죠. 법 그랬겠죠. 다 하는데 네. 모의만 해도 처벌한다는 거 아니까 CCTV 없는 곳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거는 그냥 병원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그거는 영상을 파악을 했어요. 병원에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 그 첩보 내용도 네. 병원 그 주변에 있는 공터에 모였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CCTV가 없어요. 애초에. 걔들도 애초에 보고 네. 외진 곳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막 처벌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사람 심리가 왜 교수님.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잖아요. 이게 뭐 범법행위고 저촉되고 나쁘고 뭐 이게 좀 하여튼 안 좋은 행동이라는 것까지는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 심리상 이렇게 드러나는 곳에는 안 있으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때린 아이들은 이를테면 몇 명이면 때린 아이들 남문파이들 네. 몇 명만 처벌하고 그렇게 그때 되네요. 모인 애들은 처벌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북문파 남문파처럼 양대 세력이 지역사회에서 존재를 하는데 이 네. 경찰이 참 난제예요. 어떤 구조직이 부분이요? 양대 세력인데 경찰이 어느 건수를 몰아갖고 A 조직을 딱 쳐버렸어. Y 수준으로. 그러면 이제 A 세력은 없앴다는 그 어떤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요. B 조직이 완전히 득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정확하죠. 그러면 있으나 마나 이거 치나 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이 난제예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양대 대표 세력이 있으면 A, B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둘이 묶어갖고 양쪽을 동시에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두 조직이 있다는 거는 좀 안 좋은 점이지만 이게 나름대로 둘이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확 커지거나 그러지 그렇게 못하는 하면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얘네가 뭐 그래서 칠 때 A 조직만 빡 까버리면 B 조직 키워주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A 조직이 없어진 자리에 B 조직이 확장을 해버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따져보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양대 조직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한 조직만 검거하면 상대 조직이 지역을 장악해버리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니까 네. 하려면 되도록이면 양쪽을 같이 까버려야 돼. 그냥 완전 일망타진을 해야 되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이제 그게 사실 고민이죠, 고민. 아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북문파를 딱 수사를 하고 있으면 예. 북문파를 잡아들일 수 있는 구실이 생겼을 때 남문파도 가능하면 네. 걸어야 돼. 걸 같이 만들어서 수집해갖고 동시에 한꺼번에 깨버려야 돼. 그러면 교수님 경찰 입장에서는 둘이 싸워주면 참 고맙겠어요. 대규모로 이렇게 둘이 같이 싸워주면. 그러면 양쪽 다 그러니까 아주 한 좋죠. 번에. 근데 이제 뭐 저 조폭 수사대에서 이미 이제 남문파 집결지 그 아까 네. 얘기했던 범죄 모의 네.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 계속 수집했던 계속, 게. 예. 그래서 북문파 요번에 쭉 모였던 거는 이제 요번에 얻었고 네. 그전 거 남문파가 그 전에 모였었던 것도 갖고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문파만 까면 북문파가 득세하니까 안 되니까, 예. 요거 들고 있었단 말이야 한쪽만. 근데 요번에 북문파가 모였으니까 양쪽 다 생겼어 이제 예, 첩보가. 그럼 둘이 동시에 까뱅이 할 수 있잖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망타진 이른바 와해를 이제 시도할 수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예, 집결 당시 모였던 조직원 중에 이제 탈퇴한 조직원을 찾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실상을 알죠. 이때 모였던 양쪽에 여기서도 탈퇴한 사람들, 네. 여기서도 탈퇴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경찰이 수집을 잘해가지고 그들한테 그때 모였을 때 어떤 지시, 어떤 명령, 어떤 범죄를 모의했는지를 뽑아내야지 이게 이제 유리하거든요. 와, 근데 협조를 진짜 안 해줄 것 안 같은데요. 됩니다. 대체로 이 탈퇴한 조직원들은 전부 다 타 지역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역에서 거기서 못 버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탈퇴 조직원들을 찾아보니까 거의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네. 누를 한번 볼게요. 왜 탈퇴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못 살고 딴 데로 퍼져서 흩어져 살고 이럴까? 이게 네. 북문파 누를 한번 볼게요. 북문파 누. 또 뭐 룰이 있어요? 그럼 룰이 네, 있죠. 있겠죠. 조폭 조직폭력배들도 그 있어요. 네. 일단 가입하기는 쉬워요. 네. 네. 그런데 탈퇴를 하려고 그러면 네. 야구방망이로 100대를 맞아야 돼요. 그거 거의 뒤지는 거예요. 아유. 말이 그렇지 야구방망이로 100대 맞아보세요. 거의 초죽음 됩니다. 초죽음. 그렇죠. 그게 탈퇴 조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탈퇴하고 난 이후에도 그 탈퇴자는 네. 조직의 비밀 누설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네. 수원 시내에 돌아다니지를 못하게. 그럼 그러면 그 수원에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 결국은 갈 수밖에 객지로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네. 누리 그러니까 이 탈퇴자를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어렵게 네. 또 그것도 형사의 몫이에요. 찾아보니까 1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탈퇴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 중에는 2017년 그 9월 아까 그 현장에 병원. 있던 인물도 여러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용케 보니까. 네네. 그 막 병원에 모여들었던 애들. 네네. 그들 중에 있더라는 거야. 네네. 그래서 어렵게 설득 작업했어요. 이게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신변보호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 이게 또 뭐 의리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위협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힘든 작업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수사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건데, 예. 그래서 대체로 그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질문에 이제 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사실 그 사람들도 처음엔 그렇게 얘기한대요. 멋있어 보였잖아요. 젊은 조폭. 시절에 사춘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조직폭력들 멋있어 보이잖아. 그 영화에 보면 왜 이렇게 돈은 흔해 빠졌어. 그냥 주먹을 그냥 뭉태기로 막 돈 주잖아. 후배들한테 밥 먹으라고 주고 눈사람 가서 놀고 그냥. 네. 저 조직폭력배가 만나는 여자들은 절세 미녀들만 있고 다. 막 차는 다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이건 뭐 보면 야 저기만 들어가면 마피아 보니까 총 빵빵 쏘고 막. 야, 세상 무법인 것 같지. 진짜 그 멍청한 소리거든 그거. 또 이거 살짝 뭐 비껴나간 얘기긴 한데 미디어에서 조폭들 너무 미화하는 미화시켜놔 버렸어요. 무슨 미화하는 거를 좀 이게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많이 심각하죠. 오직하면 예전에 조직폭력배 한참 설칠 때는 초등학생한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냐니까 조폭이라고 대답한 게 1등이었었어요. 아이고. 응? 요즘엔 크리에이터가 많다고 그러던데. 대체로 이제 그들도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직에 가입을 했는데 그게 환상이었던 거예요. 힘들죠. 거기다가 합숙을 시키는데 예. 합숙해야 할 거냐. 그리고 같이 지내야죠. 입대한 거랑 같이. 예. 그 합숙이 되면 개인 활동이 금지가 되잖아요. 네. 이게 젊은 애들이 개인 활동 금지시키는 거 못 견디거든 요즘에. 못 견디죠. 요즘 친구들은. 예. 그 왜 그때 합숙이 많이 되고 대거 조직원을 막 모집을 했냐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 사이에 내 현직이 있을 때예요. 예. 그 사이에 이 남문파 북문파가 조직원들 확장을 위해 가지고 신규 조직원 영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었어요. 그때 그 즈음에 그 세를 확장하는 계획을 막 쪽이 엄청 많아져요. 했었어요. 쪽수가 요즘에는 네. 쪽수가 많아지면 안 돼요. 요즘엔 범죄 조폭도 슬림화야 했어요. 맞아요. 슬림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쪽수 많은 쪽이 센 쪽이니까. 그러니까. 2017년, 2014년, 15년, 예. 16년, 그러니까 막 끌어들인 거야. 남문파에서도 막 끌어들이고 북문파에서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원 시내에서 싸움 좀 하고
이 조폭 생활에 대해서 환상이 좀 있는 애들 있잖아. 예. 요런 애들은 그냥 공략하는 거야, 집중적으로. 그래서 오직 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짱 일진 먹는 애들 있잖아. 걔들을 스카우트 했다니까. 그게 이게 뭐 비단 이 2014, 뭐 18 아니더라도 지금도 그래. 대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청소년 애들이 이렇게 조직 생활로 빠지는 아주 큰 경로가 되죠. 절대 그거는 진짜 환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입을 시켰던 애들인데 가보니까 합숙하고 있고 개인 생활 전혀 없고 이거 누울 엄청 세고 선배한테 두드리기만 이게 이제 보면 합숙 생활 규칙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 조직폭력 단체마다 다 다른데 네. 처세라고 얘기하거든. 처세. 네. 예, 합숙 생활 규칙. 바로 열고 처세야. 처세. 그 처세가 뭐냐면 예. 선배에게 무작정 복종. 선배는 하나님하고 동기야. 그래. 그 선배에게 무작정 복종. 예. 그다음에 맞담배 절대 못해. 맞담배질 하면 손가락 부러져. 뭐 맞담배질 못하고. 장유유선해요. 그다음에 이제 땅바닥에 대가리가 달 때가 앞니마가 달 때까지 숙이잖아. 90도 이상 인사. 그 유연성이 좀 있어야 돼. 90도 하려면. 뭐 이런 게 얘들 합숙 생활 규칙이에요. 처세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 규정에 어긋났다 그러면 그 등장하는 게 야구방맹이에요. 야구방맹이로 그냥 박살나는데 이것도 또 이게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뭔데요? 자, 내가 맨 위에 기수야. 첫째 딸이야. 예. 내가 첫째 딸인데 저기 막내 딸이가 이 90도 인사도 잘 안 하고 담배 뻐끔뻐끔 저 손 좀 봐줘야겠어. 예. 근데 내가 한참 밑에 있는 애를 다이렉트로 손대는 건 쪽팔려. 예.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바로 걔 그 손봐줘야 될 애 위에 기수 있잖아. 예. 걔를 부르다 혼을 내. 너무 쉽게 말이야. 밑에 애들을 어떻게 다뤘길래 형편없는 놈의 새끼 이제 그렇게 그 한 기수 위를 맞다리라고 그래. 맞다리. 네. 맞다리 혼을 내. 바로 위에를 혼을 내면 이른바 이제 그때부터 맞다리가 애들 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와. 이 선배가 1년 차를 때리면 예. 그 다음 차가 때리고 또 밑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른바 군대에서는 줄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꼬봉을 엄청나게 맞는 거야. 그렇게 되네요. 아이고. 다음 순 이게 줄바다 맞으면 나도 군대에서 줄바다 맞아봤는데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그 몇 달 뭐 다야찐 가루라고 허연 가루 그거 아이고. 맨날 홍두깨로 빻아가지고 백제에 대해서 엉덩이 발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많이 맞았어요 저도. 이렇게 무섭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고 결국은 100대 맞고 아닌 애들은 그거 10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애들은 야반도주 했겠지. 밤에. 그냥 튀고. 예. 그냥 튀지. 그렇게. 근데 차라리 맞고 깔끔하게 가는 게 낫다고 맞는 애들도 많대요. 그냥 아예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 등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렵게 진술을 보면 네. 이제 진술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죄명을 딱 보니까 이거는 형법상 특수상해. 오버쪽 밑에 애들 막 빠따로 야구방맹이로 때리니까, 까고 예. 그다음에 특수폭행죄는 뭐 당연히 성립되잖아. 예. 그 정도만 해도 이제 그 때린 놈들 줄바다 때린 놈 다 입건할 수. 그러네요. 굴비역듯이 입건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네, 죄명 네. 확보했어. 네. 딱 하고 그리고 이제 탈취자들을 하나 진술을 받으면서 네네. 그 모일 때 가장 많이 단골로 오는 선배 있을 거 아니야. 항상 자주 오는 사람들. 그게 이제 사실 주축이거든. 그렇겠죠? 주축이거든. 예. 이 모임에도 이 선배는 왔었고, 이 모임에도 이 선배는 왔었고, 탈퇴자들이 다 이게 그 선배 여기 왔었어요. A 모임, B 모임, C 모임, D 모임. 그럼 자주 오는 사람이 주축이요. 그렇네요. 예. 그거까지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가 딱 나와. 추려진 거예요. 추려진 게. 그러면 이제 범위는 정해지는 거예요. 15명 정도는 잡아놓을 수 있어, 적어도. 최소가 나온 거야, 이제. 그럼 이 15명은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이런 애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좀 그렇지. 핵심적인 행동대장급 예. 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15명을 상대로 공작이 들어가는 거야. 15명. 15명을 또 휴대폰 추적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들이 동선을 파악하면 전체 규모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겠네요. 이제 그렇게 예.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탈퇴한 애들은 꼬봉들이라 뭐가 알고 있는 한계가 대장급 맞다리 위에 몇 기수밖에 몰라. 그렇게 되겠네요. 맞네요. 그거밖에 몰라. 그럼 걔들한테 들어가고는 안 돼. 예. 걔들한테 들은 게 여기마다 매일 오는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게 15명이 추려지면 그들을 또 조사를 해가지고 또 위에 전체 규모 그 위에까지 파악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네.
그 봤더니 그 중에 15명 중에는 네. 이제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도 있더래. 있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두 부류가 나누죠.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이번 기회에 손발 씻으려고 이제 그만해야지나 이렇게 맘먹는 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경우는 여전히 그 조직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영치금 넣어주고 뭐 이게 수발해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협조가 안 돼. 안 되죠. 영치금 넣어주고 면회 가면서 관리하는 애들은 안 되지만 예. 대체로 접어버리고 그건 이제 가족이 설득했거나 결혼 같은 거 할 때는 교도소 수감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많이 느끼는 거야. 아, 이제 나 손발 씻어야겠다. 예. 그거를 이제 또 캐치를 해야 돼. 형사들. 어떻게 같은 방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든 접근해 가지고. 아, 또 그렇게 해요. 그런 경로로. 그 사람 옛날에 그 조폭이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아유 손발 씻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부인한테 맨날 반성문 쓰고요. 그래. 그거 딱 알으면 그 사람 집중 공략하면 편해.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예, 예. 그 사람들을 또 가서 만나야 돼. 예. 이게 조직폭력 수사하는 게요. 엄청 힘듭니다. 엄청. 그렇네요. 그랬더니 15명의 새끼 쳤어요. 얼마나요? 곱하기 3. 오, 45명이요. 45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예, 45명. 자, 그러면 이때부터 45명에 대한 통화 내역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더 확인이 네. 되겠네요. 그때 45명의 통화 내역을 깐 게요. 11,183건의 통화 내역 깠어요. 많아요. 그래서 통화 내역을 분석을 해요. 이제 그걸 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클러스터링. 네네네네. 아죠? 네. 클러스터링. 우리 뭐 스터링 네. 그랬는데 클러스터링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내에서 구성원 간에 모여 있는 정도, 네. 군집화 정도를 분석하는 그런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 통화 내역 그렇잖아요. 얘는 여기 있었고 얘는 네, 여기 여기 있었고 있었고, 통화한 걸 네. 보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면 거의 한 구역에 붙어 있어. 예. 그거 갖고 이제 그 군집화가 높은 휴대폰이 또 그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있겠죠. 남발을 확인을 해요. 예.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네, 모이고 모이고. 항상 모이는 그 아주 중요한 전화번호. 네네. 그래 그렇게 이제 신규 조직원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이제 중간 보스를. 네. 그랬더니 결론 내린 거는 아까 A라는 사람이 집합 맞았대 했다는 사람이 있었잖아. 네네네. A의 주도로 체계적인 연락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맞네요. 체계적인 연락하 이게 그 연락처가 이게 딱 내가 홍유진한테 하면 홍유진이가 저 진솔이한테 저한테 막 하고, 이렇게 예. 이게 돼 있단 말이야. 비상 연락망처럼. 예, 예. 그게 체계적인 연락 체계야. 예. 이거 없으면 또뭐 엮기가 엮기 힘들죠. 엮기 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어야지 조직원들이 신속하게 한 번에 집결하잖아. 그렇죠. 그런 체계적인 연락하에 한 거, 이른바 얘기하는 지휘 통솔 체계. 아, 그렇네요. 예, 조직폭력 이 범죄 단체는 네.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네네네. 이게 입증 안 되면 범단 의유를 못 해요. 그렇게 범죄 단체 의유를 어렵죠. 못 해요. 예. 그냥 상해나 처벌하고 말아요. 그러니까요. 계보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거 이제 그 지휘 통솔 체계를 확인을 딱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아주 꼼꼼하게 한 겁니다. 이 수사. 그렇네요. 하고 싶어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저 사이버 수사팀까지 다 간 전문수사관 다 이유가.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거의 뭐 조직도가 얼추 그려질 이제 수 그린 있을 거예요. 정도. 거의 계보도 예, 작성이 예, 된 거예요.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예. 그 첩보 하나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병원에 의도 맞아서 왔다는 첩보 하나 입수해가지고 예. 그 사실 여부 그걸로 보고 거기 들락날락하는 애들 몇 명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신규 조직원들 이제 분명히 그건 대상으로. 확실하니까 신규 조직원들 가서 사는 애들 또 접촉해서 하고. 잘 추측이로는 15명 정도 추리고 그 사람들 휴대폰 통화해갖고 45명으로 뻥튀기 하고 45명 중에서 이제 통화 자주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딱 이렇게 해갖고 체계도 그린 거 아니야. 이제 거의 다 한 거야 이거. 이제 진짜 대단하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남문파나 북문파 여기는 이제 주로 수입원이 그 유흥업소 운영 관리였어요. 그렇게 되겠죠. 예. 단속에 대비해서 이제 바지사장 세우고 영업하는 맞아요. 형태. 예. 이제 그러다가 흩어져서 있다가 무슨 저 큰 싸움이 있거나 단체로 겁주고 뭐 이런 일이 필요하면 연락망을 통해서 쫙. 조직이 한 곳으로 쫙
조직의 이름으로 집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위력을 단체 위력을 과시하는 네. 딱 그거죠. 근데 이제 이 융업소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허리급들이에요. 허리급. 중간 정도. 중간 정도가예요. 이 수괴 이 대가리는 또 위에 있어서 잘 어려워요. 예. 그다음에 맨 밑에 꼴뱅이들은 그냥 걔들은 뭐. 또 그 융업소 운영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급 이제 중간급들이 네. 있으면서 주위 수괴하고 맨 밑에 바닥에 있는 애들 허리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군에서 얘기하는 부사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겠네요. 예. 이게 허리급들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허리 얘기를 자꾸 했는데 네. 신체 구조에서 어디를 잘라버리면 끝나요? 허리를 자르면 땡깡 맨 발바닥과 대가리를 연결해주면 연결해주고 있는 허리를 끊어버리면 머리하고 다리는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허리 자르기가 제일 쉽거든요.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도 뭐가 제일 좋겠어요. 그러니까 허리 자르기. 허리를 그러네요. 허리급들을 와해시키는 게 최고겠죠. 이게 중간급이 만약에 와해가 되면 그건 자동이에요. 저기 뭐 대장이 뭐 애기들을 어떻게 불러요? 못합니다. 연결도 안 되고 못하잖아요. 예. 밑에 게 위에 가서 또 만나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사실 택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허리급 허리 자르기 시도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갖고 각 조직원들 아까 명단 45명 나왔잖아. 네. 그 사람들 휴대폰 뭐 이런 거 이제 찾아가지고 네. 그때 뭐 하여튼 뭐 190건 정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 걔들한테 그때 작은 혐의로 휴대폰 압수하고 예, 예. 압수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자도 복원하고 예. 이래가지고 또 범죄 사실을 또 구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압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단기간에 절대 못하죠. 그렇네요. 이거는 장기 플랜으로 할 수밖에 그렇게 없겠어요.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연관 사건, 조폭들끼리 싸움이 네. 났다 뭐 이런 것도 수집 다 하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2018년 8월 달에 북문파 조직원이 유흥업소 폭행 사건이 있었어. 자기 영업 지침만 안 따랐다고 그 직원들을 거예요? 두들겨 팬 네.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바로 가고 CCTV 네. 때리는 거 네네. 그 영상을 확보했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싹 지웠더래 벌써. 이미 근데 가져갔는데도. 그 전날 이미 확보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업주들이 협조를 거부하죠. 겁나니까요. 바지 사장이라도 그렇고 맞아요. 또 그들의 비호를 받는 유흥업소 업주들도 그렇고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 당한 걸 진술 안 하는 이게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조직폭력배 수사의 50% 수사예요. 이게 피해 당한 피해자 진술만 받으면 조폭 수사는 50% 성공한 거예요.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일 힘든 일. 말을 잘 안 해줬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힘들게 확보를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봤더니 북문파 조직원 중에 네. 제법 잘 나가는 친구가 중간보스급 정도 되는 애가 건축 현장에 행패 부린 게 나오더라고. 첩보 수집을 해보니까. 얘들은 밤에 일을 하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낮에 주무셔야 되는데 아이씨 이 조직폭력배 네. 집 앞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앞에 공사장이 있네. 아, 근데 그 이 조폭이 시끄럽다는 잠을 거야? 못 자는 거야 승질나게. 자기는 자는 시간이 낮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앞에 건축 공사장 쫓아갖고 감히 건달 옆집에서 공사를 하냐고 승낙도 없이 뭐 이러면서 이제 행패 부린 난동을 적이? 죽였어요. 그리고 조직원들 데리고 가갖고 우통 벗고 말이야. 아이고. 등에 만화 많이 그려져 있잖아. 낙서 엄청 했잖아. 네. 등짝이나 이런데 그거 다 보여주는 거지. 그거 보여주면서 공사 현장을 막 누비고 다니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죠. 그렇죠. 막 여기서 막 무서우니까. 위협하는데. 그래갖고 그 공사가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수집이 됐어. 그런 유흥업소에서 정보를. 내 말 안 듣는다고 종업원들 때린 거. 네. 뭐 공사장 가서 개판 친 거. 이런 거 이제 이제 막 수집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지. 그 전부 모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조직 그 구성원이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사건으로. 뭐 명단도 45명 추려가지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첩보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45명의 명단을 추리니까 가능하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지 막 모으는 모으는 거야, 다 거예요. 쌓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모으고 있는 거 그들은 눈치 못 채겠냐고. 압박 딱 받지. 눈치 딱 까지.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휴대폰 폐기하기 시작해 또. 아이고. 교체하기 시작하고
아, 그러면 또 그때마다 또 형사들은 그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해서든지 따내야 되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명의 있고 안 쓸 거 아니에요. 대포폰 많이 쓰죠. 대포폰 쓸 거 아니에요. 그남 봐도 어떻게 해서든지 따내야 돼요. 그래야지 저 위치 추적도 하고 동원해고 그쵸. 하니까 어떤 조폭은요 2시간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더래요. 2시간 쓰고 휴대폰 바꾸고 버리고 2시간 쓰고 휴대폰 버리고. 바꾸고 아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나중에 저 기소할 때는 유리합니다. 그런 정황이잖아. 네 발등이 저리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휴대폰 바꾸지 정상적인 놈이 골봤다고 그거 2시간에 한 번씩 바꿔요? 그렇죠. 그거 기소할 때는 오히려 본인 저 무덤 파는 거예요. 그게. 그랬네요. 예, 사실 이 사건도 그렇게 해서 유리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애경사 있잖아. 결혼식 뭐 이런 거 있을 꽃가정. 때 애경사 네. 거기에 반드시 형사들이 갑니다. 가서 체증을 해요. 그리고 그래요? 거기에 CCTV 근처에 있는 거 CCTV 다 수집하고 지금 많이 모아졌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다 네. 보니까 막 엄청 빼모아지기 많네요. 시작했죠. 예. 45명으로 추린 과정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제 네. 많이 했어요. 드디어 이제 D-Day가 왔습니다. 디데이가 왔어요. 자 많이 추렸어. 다 보니까 요거 양쪽 이렇게 싹 그냥 몰빵해서 해도 되겠어. 네. 2019년 3월 11일 날 체포영장 신청합니다. 와. 22명을 선별을 했어요. 남문파 북문파에서. 네. 범행이 명확하고 증거 사료가 이제 확실한 사람들만 네네. 22명을 선별을 해가지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2018년부터 1년 남짓 그 그러네요. 수사한 결과예요. 네. 그런데 체포영장이 나오기도 전에 체포영장 신청한 사실이 노출돼 버렸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얘네 다 비밀리에하고 영장이 22명께 딱 나오면 그거 들고 가서 그냥 동시에 딱 예, 따야 예. 되는데 체포영장 신청한 게 어디서 새 나갔을까? 아이고 참. 뭐 저는 짐작합니다마는 예, 이게 뭐. 진짜 열받아요. 그죠. 동료들이 다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네. 어디에서 또 여러 개가 있어요. 형사 내부에서 나갈 수, 경찰 내부에서 네. 나갈 수도 있고요. 변호사 쪽에서 빼갈 수도 수도 있고요. 있고, 그럴 수도 검찰 있어요. 쪽에서도 저도. 통해 갖고 저 알 수수 수도 줘서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또 아니면 지역 기자들을 뭐든. 냄새 맡아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이 그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새 나가면 이거 다 튀죠. 어떻게 해요? 아 열받더라고. 이런 진짜 수사하다 보면 그런 거 열받아요. 은밀히 체포영장 신청했는데 그냥 알고 다 내뛰면 그 다음 날 영장 그 종이 쪽지바에 불과한 이수 거예요. 뭐예요? 예. 그 집행보다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22명 상당수가 도망가 버렸어요. 노출되는 바람에. 그 어떻게 하죠? 그래서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 들어갑니다. 잡아야죠, 그거. 위치 그랬더니 추적. 네. 강원도도 도망가 있고 충청도도 도망가 있고 뭐? 또 지차는 한 가지가 뻔하지. 렌트카 네. 끌고 가겠지. 그럼 그 렌트카 남바 또 뽑아야지. 네네네. 그래가지고 또 그 차량이 지나간 CCTV로 통과 지점을 또 하나하나 연장하면서 다 또 봐야 수사를 되죠. 해야 네. 돼요. 예?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찌됐건 체포영장은 나와 있으니까 네. 잡아들이긴 잡아들여야 되는데 요거 다 상당수 도망간 놈들은 따로 보내갖고 이제 수사해서 거기 가서 대기해야 돼. 네네. 그리고 체포영장 남은 애들을 집행할 때 동시에 걔들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도망간 애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위치 추적, 뭐, CCTV 예. 추적으로 해가지고 최종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안 도망간 애들은 여기서 집행을 하는데 네. 자 그날을 어디로 잡았냐면 4월 9일로 잡았어. 두 번째 디데이네요. 예, 두 번째 D-Day. D-Day로 딱 잡아 4월 9일 날 지금 네. 안 도망간 애들 우리가 딸 때 네. 도망가 있는 애들을 추적해 갔던 형사들도 동시에 따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명을 일괄적으로 이제 검거하기로 한 거예요. 한 명씩 검거하는 거는 다 도망가요. 네네. 그래가지고 72명의 광수대 형사들 총동원한 겁니다. 예. 그래서 03시부터 활동 개시한 거예요. 새벽 3시. 그래서 22명 중에서 19명 잡았어요. 오 거의 다 거의 3명 다 빼놓고 잡았습니다. 해. 자, 22명 중에서 19명 검거했어요. 네. 조사해줘, 각각. 네. 불러다 놓고 조사해야 할 거 아니야. 다 조폭 아니라고 부인하지. 아니라고 하겠죠. 예. 그렇지만 예. CCTV에 나오잖아. 코 박고 절하는 거. 90도 인사. 예. 코 박고 절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줬더니 그냥 인정하더래. 그거 뭐 어떻게? 어떤 때 보면 조폭들이 더 깔끔해요. 그 사기꾼 새끼들, 지능범들 끝까지 눈에 보이는데도 오리발 까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조폭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원시원하게 그냥. 그냥 잘못한 건 바로 잘못했다고 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남자다운 맛은 있어 또. 남자다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건 편해요. 조사하는 과정에 애로사항도 있지만. 네네. 바로 야 니네 지금 코박기 땅에다 코박기 인사하잖아 이 새끼야 이런 데도 아니야. 그냥 바로바로 인정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19명 잡은 사람 중에서 18명을 예. 범죄단체 활동, 예.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증거인멸 이걸로 구속을 시켰어요. 오 그러면 뭐, 많이 시킨 겁니다. 예, 엄청 많이 시킨 거죠. 그러면 끝났어 이제 그걸로 끝? 노죠. 안 끝났죠. 추가 검거가 시작되죠. 그래야지 이제, 와해가 예,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추가 검거. 구속된 이 18명 진술에다가 추가 증거 이거 다 합산해가지고 네. 전 조직원을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은 이제 핵심 예, 요주의 인물들이 이제 잡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이에 예. 총 84명 잡아들였어요. 아이고. 84명 많아요. 잡아들여갖고 예. 그러니까 그 남문파 북문파 그 주요 조직원들은 거의 다 검거해서 그 네. 와해 수준에 가게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84명 중에서 66명은 불구속하고요. 네. 거기서도 18명 구속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남문파 거의 북문파 뭐, 거의 예. 이제 와해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작전은 이제 그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예. 대성공이라고 형사들 자체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예. 수괴를 못 잡아들여요. 수괴. 대장. 두목을. 예. 근데 수괴는 범죄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 직접 아무도 예, 직접 안 실질적인 범죄 하니까요. 인각은 수괴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급 그 허리급들이 다 다 밑에 하는 애들 거고. 시켜서 하는 거고 이 사람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괴급은 이제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사들이 좀 약간의 안심을 하는 이유는 예. 수괴가 맨 바닥에 있는 애들한테 직접 지시 못해. 그렇죠. 허리가 끊긴 상태에서 그러네요. 그러면 당분간은 뭘 못하겠네요. 예. 그 재범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허리급들 들어갔던 애들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슬슬 또, 결집이 예. 되면은 또 밑에하고 위에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요거는 상시 감시 체계를 예.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해 준 사람들 피해자 보호 대책이 완벽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예, 수사관하고 네. 피해자 사이에 1대1 한 라인을 구축해요. 김복준과 김계똥이가 딱 한 라인 구축해서 너는 책임져야 돼. 진술해 준 사람. 그렇죠.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 그러면 나는 자다가도 뛰나가야 돼. 그 사람만으로 그 한 라인 구축해서 네. 조폭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 그런 그 시스템 구축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피해자 그 진술한 사람한테 이상 없습니까를 모니터링을 계속 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나왔다 그러면 걔들 동향 감시를 철저히 해줘야 되고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조직 폭력 이거는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 관련돼서 수사하는 거는 범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해 이게. 그다음에 이제 걔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수사할 때 밤낮이 걔들은 반대잖아. 그렇죠. 밤에 형사들도 활동하고. 밤낮을 같이 살았대. 거꾸로. 낮에 사고 밤에는 활동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피해자 보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나 진술해 준 사람 제보자 보호가 중요할 것 조직폭력 같아요.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네. 요거는 경기 남부청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 2팀에서 그 당시에 했어요. 그런데 네네. 이름은 좀 불러줘야지. 김순철 반장을 비롯해서 임창영 팀장, 그다음에 네. 뭐 정태윤, 정병철, 김영학, 김정환 아는 인물들이 꽤 나오네. 송인옥, 조영수, 함윤권, 김강섭, 이용 형사. 네. 여기에서 경기 남부지방청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 2팀 아이고 대단하세요. 이들이 네.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이거 보면 2021년도에도 네. 한번 또 이른바 얘기하는 후리가리를 했어요. 2021년도 11월 23일에도 네. 강력범죄수사대에서 했는데 네. 성남에 국제 마피아파하고 관광파가 있어요. 네.
얘들도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7년간 뭐 성매매 업소한다든지 인터넷 도박 뭐 이런 거 해갖고 한 9억 정도 불법 그 범죄 수익금 올린 거 있었거든요. 네. 그거 처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성남 국제 마피아파 관광파도 했고 그다음에 안양에 타이거파라고 있어요. 네. 안양에는 양대산맥이 거기도 있어요. 안양 타이거파가 있고 안양 AP파가 있어요. 두 군데가 또 예, 양대산맥이에요. 여기도 있는데 얘들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조직원을 한 38명 정도 영입해갖고 세를 확산시키고 네. 기강 잡으면서 애들 저 조직원들 때리고 그다음에 보드방 업주들을 전부 다 집합을 시켰어요. 보드방. 네. 그 노래방 도우미 뿌려주고 뭐 그 자체도 불법인데 그걸 지들이 한다는 얘기지 엄밀히 얘기하면.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그 보드방 업주들 집합시켜갖고 2번에 걸쳐서 폭행하고 아이고. 뭐 또 채무 관계자 또 감금해서 폭행하고 뭐 2,500만 원 갈취하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네네. 안양 타이거파도 또 한번 와장창 잡아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수원에는 북문파 남문파 말고도 예. 신규 세력 우리 역전파가 있어요. 역전파도 꽤 세졌어요. 수원역 쪽을 뭐 근거지로 예, 예, 하는 쪽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북문파 남문파도 2021년도에 또 한 번 작년이죠. 네네. 11월 달에 한 번 또 후리가리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이게 고개를 디밀 정도 되면 끊어줘야 돼 그때. 너무 근절은 안 돼. 근절은. 네. 계속 고개 치들면 끊고 고개 치들면 끊고 하는 식의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경기도 남부 지역에는 9개 조직이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9개 조직이. 그러니까 9개 조직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성남 국제 마피아파, 네. 관광파, 안양 타이거파, 안양 그 AP파, AP파, 수원 북문, 남문, 역전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이고. 이때도 하여튼 2021년 11월 23일 그때 한 92명 정도 검거해가지고 16명 정도 구속하고요. 네. 8억 한 9억 상당 그 기소전 추징 보전까지 네네네. 조폭 수사를 꽤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보고요. 뭐 그즈음에 이제 부산도 지금 이제 웃기죠. 지금 부산이 우리 일반적으로 알으면 칠성파, 칠성파. 신칠성파, 20세기파 친구 나왔던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왜요? 신용 부산 통합파가 생겼어요. 통합이에요? 신용 부산 통합파가 생겼어. 요즘에는 또. 아. 또 다릅니다. 이게 구모 씨가 두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폭들 구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변하겠죠. 그랬겠죠. 그래도 하여튼 그 북문파 남문파는 거의 이제 와해 정도 수준까지 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조직 폭력의 어떤 환상에 휩싸인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조폭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조직 폭력배로 살아간다는 건 남한테 해를 주고 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좋은 일을 못할 망정 왜 남한테 해를 주고 살아요? 맞아요. 더더군다나 이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맞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족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 왜 부끄럽게 살아요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잖아. 그다음에 일종의 그 자기가 꺼덕거리고 지나가면 상대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걸 보고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희열이 아니에요. 정신장애 일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존경의 눈빛을 받지를 못할 망정 나를 그 경멸의 눈초리를 보면서 경계의 대상으로 쳐다보는 게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면 정신질환에 걸린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거 맞아요. 좀 생각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직폭력 세계에 의리, 로맨스 이거 다 꽝이에요. 꽝. 돈도 의리도 로맨스도 없습니다. 그거 다 꽝이에요. 허상입니다. 허상. 그리고 반드시 끝은 비참하다. 끝은 비참하다. 그 일제 치하 때 그 이 건달 개념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옛날 건달들 진짜 협객이라고 건달들. 하는 그하고 지금 이그 현존하는 뭐 이 조직폭력배들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끝이 아마 비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직폭력 수사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정 들어가지고 지금 형님 동생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손발 씻어갖고 정말 열심히
그때 정신으로 그때 마음으로 정말 사업 열심히 해갖고 부자 되고 잘 사는 친구도 있어요. 예. 지금도 의리 지켜서 가끔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되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땀 흘려서 이 작은 돈이라도 벌어갖고 떳떳하게 아유 당당하게 살아야지 남자로 태어나서 맞아요. 또,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죄지면 검거된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 없거든요. 이렇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중에 손발 씻은 사람들 그만두신 분들 중에 와 나 옛날이 그리워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없어요.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그래도 반면에 조직폭력 생활을 계속해서 나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직폭력배 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조직폭력배가 용인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망갈 곳은 없어요. 북쪽으로 가면 김정은이가 손볼 거고요. 남쪽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요. 동쪽으로 가도 그렇고 동서쪽으로 가도 바다에 빠지고 태평양에 빠져 죽거나 뭐 이쪽에 빠져 죽거나 마찬가지지 뭘 그래. 대한민국에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이 장비가 빵빵합니다. 맞습니다. 조폭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껍죽거려도 드르륵 긁으면 가요. 그러니까 개꿈에서 빨리 깨가지고 안 늦었잖아요.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요. 한때 아이씨 껄렁껄렁하고 개끼 부릴 때 있어요. 그럴 수 그럴 수 있다. 있죠. 응.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니까 빨리 털고 나와서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일은 못할 망정 또 남으로부터 존경을 못 받을 망정 맞아요. 그거 왜 남한테 해를 주고 살면서 또 가족한테 부끄럽게 살아. 맞아요. 이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나중이든 아니든 현재일 수도 있고 하는데 조그마한 4살 5살 된 내 자식이 한테 아빠 직업 뭐니라고 했을 때 아빠 깡패, 조폭이야 이렇게 그건 안 돼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수원 북문파 남문파 사건 뭐 2018년도 뭐 했던 그 사례만 이번에 뽑아서 얘기한 건데 그 말고도 막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이 검거 사례 거의 와해 직전까지 갔던 네. 검거 사례는 막 각 지방청마다 다 있을 거요. 뭐 저도 뭐 좀 꽤 많은 건을 갖고 조폭 계세요. 수사를 했고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친구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자체가 순진하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개과천선해가지고 네. 젊은이답게 이 땅에 맞아요. 예. 땀 흘려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한 그 남자의 땀 냄새처럼 아름다운 향수는 없대요. 아니 이렇게 험한 일 하는데 무슨 일 못 하겠어요. 이런 그럼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서 정상적으로 저 자식 그다음에 부모님 봉양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뭐 그냥 그 새해 초라 네. 미제 사건 고구마 먹은가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빼고 조직 폭력배 검거 사례 수원 북문파 남문파 검거 사례 2018년도에 있었던 거 네. 꼭지만 뽑아서 잠깐 좀 설명드렸어요. 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